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나이 40을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50을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안다. 60을 이순, 귀와 마음이 순해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70을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넘치거나 모나지 않는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호남인에서 만나볼 분도 이런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평생을 정진하며 올곧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닌가 합니다. 경찰, 유린, 통일 시민운동가, 다채로운 이력,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연세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연세가 말씀하시기가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조국이 해방되던 해 45년 1900. 45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80이. 근데 뭐 얼굴 피부도 그러시고 뭐 눈빛이 정말 형형하신데요. 과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뭐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또 열심히 사회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항상 대화도 하고 또 후학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도 같이 하면서 평소대로 하는데 그 남들이 되게 젊어 보인다고 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평소대로 하는 게 적게 사는 대로 이렇게 사시는 뭐. 그렇습니다. 고향이 해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고향에 대한 기억 뭐 어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방둥이면서도 어린 시절에 배고픔, 뭐 가난 이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생각은 많이 추억에 남으면서도 워낙 산세가 곱고 인심 좋은 그런 내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동산, 뒷동산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뛰놀던 그런 시절은 좀 생각은 납니다만 워낙 어린 시절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로 우리 위원장님 삶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향 사랑을 꼽아 주셨는데 광주 전남 시도민의 상임 자문위원장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그냥 향후회랑 뭐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향후회와 같은 조직입니다.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조직인데 네. 광주 전남 시도민회는 원래의 명칭은 광주 전남 향후회였습니다. 작년도 정기총회에서 네. 각 시도가 명칭 자체가 향후회보다는 도민회라는 명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향후에서도 각 시도민회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네. 총회에서 바꾼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광주 전남 수도권 향후회는 한 500만여 명 향후회가 있는데 네. 그 조직 산하에 향후회 발전을 위하는 자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임 자문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상임자가 들어가면 실세던데 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600여 명의 그런 지역의 호남의 인물들을 상대로 했던 그 자문위원 중에 모든 분들 다 참여를 못 하니까 그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회장이 이제 이촉을 해주게 되면 별도로 이제 상임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이제 활성화하는데 제가 이제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도민의 향후회 이거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나요? 아마 제가 뭐 역사적으로는 정확하니 아마 69년 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회가 지금 69년 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향후회 활동을 하신 거는 그럼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선배님들이 향후회를 그렇게 활성화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초임 간부로 그 당시에 이제 경위였는데 경위를 달고 서울시경에 근무할 당시에 네. 뭐 주변에 있는 향후들이 같이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참여한 것은 한 40여 년이 가까웠고 있습니다. 경위면은 뭐 일선서 뭐 반장 뭐 엄청 바쁠 때인데 그 어떻게 향후회 활동까지? 그러니까 이제 향후회 활동이라는 게 뭐 상임 네. 또는 상주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네. 또 향후에 무슨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네. 뭐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임위원회 역할도 해주면서 또 총무 역할도 하셨고 또 연락책도 했고 일명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향후회를 했던 것이니까 아마 시키는 건 다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을 내서 뭐 공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네. 내에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 한국 사회에서 절대 안 깨지는 조직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호남형 왜 이렇게 단단한 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귀신 잡는 영원한 해병대, 네. 뭐 안암골 호랑이의 고대 교우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불면의 호남양회라는 아주 대명사가 네. 불가사의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이 지금 네. 우리 페나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동독한 것이 생겼던 것은 아마 지역적으로나 또는 그 인맥상으로 봐서 호남양회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조직력을 단단히 하기에는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상생연대라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사단 범위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수도권에나든가 또 입문했던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다시 고향에 재투자를 해서 고향 발전에 또는 고향 우리 향후들을 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도민회보다도 돈독한 영웅 불면의 변하지 않는 조직으로 평가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향후회가 향후회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저희들 네.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생해서 네. 서로 간에 지방과 우리 향후들 간에 그 유대며 서로 간에 그 노인 대치라든지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시도보다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도 전국 각 시도가 하는데 호남이 단연 1등이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통계상으로도 가입 향후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액수도 최고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아마 고향에서 나름대로의 좀 그 어려움과 고달픔을 알았던 그런 한을 수도권에 와서 좀 나름대로의 네. 입지 성공했으니 고향을 위해서 나름도 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웠던 기억이나 어떻게 보면 한 이런 게 이제 점점 다 열버져서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점점 더 열버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네. 풍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뭐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또 고향에 있는 태어나서 같이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향후들끼리 네.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좋은 상생을 위하는 그런 향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호남 향후에는 안 없어진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아마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인생 키워드 민중의 지팡이 꼽아 주셨네요. 한 40년 가까이 경찰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정보 쪽에 오래 계셨다고. 저는 그러니까 주로 네. 뭐 일명 군에서도 무슨 병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찰에도 이제 경과라는 게 있는 네. 용어를 하고 있는데 일명 뭐 영어로는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MOS라고 그러죠. 주특기라고 그러는 것인데 네. 뭐 우리 경찰관들도 그 각 기능별로 자기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정보 분야의 경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주로 서울청이나 본청에 정보부서에서만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35년 경찰을 하셨으면은 뭐 그렇습니다. 강산이 3번 반을 바뀌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경찰 업무량이 다양하고 네. 뭐 국민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곳마다 경찰권이 안 미친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주로 시 현장에 주로 내가 많이 현장에 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민주화 과정에 아마도 집회 시가 많다 보니까 특히 학원가의 시가 주로 많았는데 네. 건국대 사태라든지 연세대 사태 때 직접 제가 참여했던 당사자였는데 건대 같은 경우 사태 경우에는 내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그 1986년도 전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억 잘 하시네요. 헬리콥터를 타고 시 현장 주변에 가두 방송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다치지 않고 경찰관들도 다쳐서는 안 되는 네. 과격 시위는 없어서야 한다는 그런 사태라든가 그런 네. 현장을 제가 주로 업무를 많이 했는데 또 연세대 사태 같은 경우에도 불행하게도 진압 과정에서 의경한 예. 순직하는 사태 같은 것은 불행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 제 기억에는 좀 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89년 그 동의대 사태인 것 같은데 동의대 사태도 경찰들 많이 돌아가신 게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 아픔이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현장을 저는 이제 또 정보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의 진압 과정에 우리 정보 요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현장에 직접 네. 참여를 하고 목격을 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도 때로는 꿈에도 네. 그런 재직 당시에 어, 잘한 분야, 이런 분야는 내가 좀 소홀했다는 분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지나간 게 다 100% 만족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그거 뭐 신이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경찰 대 선배신데 뭐 지금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가거 경찰관 그런 뭐 도둑놈들 잡는 뭐 이런 식의 용어도 쓰고 때로 도둑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업무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의 경찰상은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던 그런 경찰상이 최근에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도 크게 빠르게 변화가 왔다고 그래요. 네. 경찰 조직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후배 경찰관들이 더욱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새로운 경찰상을 잘 심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봅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우리 경찰 구성원들이 음. 과거에 뭐 식민 정체가의 또는 혼란 시기 때 경찰관들이 했던 어떤 행보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AI 시대에 걸맞는 그 경찰관들의 활동상이 아주 곱게 사랑스럽게 국민들한테 비칠 것으로 저는 요즘 잘 믿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거의 뭐 어느 조직보다도 잘 됐다라고 평가들을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도 가끔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면은 뭐 어떤 말씀 강조해서 주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상이 무엇이냐는 그런 문제에 주안점을 주면서도 경찰권이 확립이 되고 경찰권 발동이 가장 합리적이라만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고 진정한 삶이 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후학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그런 표어랑 것이 똑같은 거네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후배라기보단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김에. 앞으로 경찰관은 소위 말하는 세계 경찰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영국, 미국, 일본 경찰관처럼 예를 들자면은 등하교시의 학생들이 경찰복을 다 뺏어서 자기 몸에 걸고 경찰 제복을 뺏는다든지 모자를 뺏고 예. 경찰복을 뺏어서 왜 빼세요? 학생들이 좋아서 아, 그런 모습을 우리 후학들이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성균관을 뽑아 주셨는데 이거는 유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림의 성균관에를 당초에 가게 된 배경은 공맹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자 맹자사상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네. 초등학교 시절에 제 큰 댁이 향교 옆에가 있어서 당시에 향교에 출입하신 어르신들이 그 유복과 유관을 쓰시고 네. 하늘천 따지를 하던 그 모습을 보고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신비롭게 봤던 교육기관이었고 퇴직한 이후로 성균관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공부하려고 했던 공맹사상이라든지 유교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그래서 공부하려고 사실 단순하게 들어갔던 거죠. 공부하시니까 재미가 있던가요? 아 재미도 있고 원래 그 공부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 한학도 많이 아는 데다가 뭐 남달리 네. 어느 누구보다 제가 한문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도 하고 또 공자 사상이라든가 노자 사상, 맹자 사상 같은 것도 나도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네. 또 선생님들로부터 그걸 배우기도 하고 또 간혼상제에 관련된 예법도 배우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공부였다고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뭐 구절이나 가르침 뭐 어떤 게? 뭐 기본적으로 인의예지죠. 뭐 인의예지인데 네. 어질고 예법을 잘 지키고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네. 친족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세속오개 세속오개. 여러 가지 등등의 네. 다 배합되는 그런 유교 사상이 참 좋은 학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보통 인 그러면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측은지심, 그런 용어를 그러니까 뭐 많이 다른 사람을 뭐 어여삐 여기고 좀 어여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는 마음인데 결국 뭐 불교 자비나 기독교 사랑이나 이렇게 사람이나 그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뭐 사랑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교의 본질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어른을 존경하고 네. 아랫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그 기본 음. 그런 유학 정신이 네. 결국 우리 삶의 전체에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막 필요로 하는 교육 과목이고 그런 학문이 필요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이 한동안 뭐 유행을 했고 뭐 그래서 뭐 유교는 뭐 끝났다 유교의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현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뭐 비단 유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네. 젊은 세대들이라는 게 뭐 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2024년 현재 뭐 유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홍익 사상이라든가 네. 제세이와 그런 사상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동이 됐을 경우에 테두리 안에서 네. 그런 가르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상이 살아 있어야만이 풀어나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상만큼은 변치 말고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뭔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를 그런 지키는 그릇이나 수단 같은 걸로 여전히 큰 의미가 있네요. 말씀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은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지금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도 평화 정책에서 국가 간의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통일하는 것보다는 네. 풀뿌리 밑바닥의 시민들로부터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이 돼야 되는데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전체 5천만 전 남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알았을 때는 기미 독립선언서와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전체가 문을 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퍼질때게 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동조해주고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통일의 분야도 또 그 분야에 현직에 있을 때도 전혀 때로는 금강산도 다녀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은 언제 갔다 오셨나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갔는데 연도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만은 첫 개봉 시에 제가 첫 스타트로 현직 신분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개성공단 막 개봉하기 직전 제일 먼저 다녔습니다. 금강산 가서 보시니까 어떤 좀 명산은 명산이고요. 한반도 유일하게 그 금강산의 그 화려한 그 풍광을 보면 정말 신선들이 놀았던 것만큼은 틀림없구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마저 우리 한민족이 같이 못 보는 그런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안 되고 그런 것이 그 당시 많이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뭐 통일 뭐 꼭 해야 되냐 우리가 뭐 북한 주민까지 먹여 살려야 되냐 뭐 지금 이대로도 우리도 피곤한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단순한 어떤 젊은 세들이 뭐 통일 필요하는가 그냥 이대로 서로 간에 뭐 전쟁 아니라고 잘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네. 북한 2,500만 인구를 내 동족을 살려내야죠. 그리고 현재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내년 광복 80주년 행사도 뭐 크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단법인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년 전부터 네. 매년 시민운동에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시민운동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15 전후로 네. 또 개천절 전후로 이런 시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별로 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도 이제 8월 15일이 강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기미 독립 당시에 우리 남북한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듯이 네. 내년도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이 통일의 우렁찬 만세 소리를 불러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기본 비전입니다. 북한이랑도 같이 아마 북한도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웃 간에 있는 필리핀, 일본, 뭐 몽골 네. 통제도 우리 그 시민운동 활동이 아주 음. 전폭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네. 있습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는 정보 경찰, 유린, 풀뿌리 통일운동 이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 뭐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네. 가까운 분들이 너는 한 가지만 좀 열심히 하지 말이야. 네. 이것저것 무슨 맞는 박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경찰관답지 않게 전통적인 뭐 판소리 같은 것도 제가 잘합니다. 재미있게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들 하대요. 가능하면은 많이 웃고 말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인성에 맞지 않는 억지 소리도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자랑거리는 없습니다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내 후학들한테 내가 못했던 만큼의 조그마한 분야만이라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저도 지금 교과목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학교에 가서 다시 우리 후학들한테 내가 걸어왔던 중에 좀 좋은 방향 등을 인식을 시켜서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뭐 학위 시습지 뭐 배우고 익힌 거를 후세대와 세상과 나누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끝까지. 아마 네. 학위집이나 명심보감 한 구절만 그대로 이해만 하면 좋은 학문입니다. 지금 MC께서 말씀하셨던 학위집, 네. 명심보감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하나라도 어떤 구절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한자 한자에 모든 우리 인생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그만큼 애정합니다. 그 학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주변에서 잘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서, 하가 발달된다는 말이죠.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일명 우리 자랑 같지만 인물들이 많이 나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긍심도 있고 우리들 간에도 어느 향후보다도 우리 강주 전남 도민의 그 향후들의 돈도감은 독보적인 호남의 정서가 있다고 봐요. 오늘 호남이는 김부원 광주 전남시도민회 상임자문위원장과 함께 고향 얘기, 사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